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가 기존 주전 자원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활용할 수 있는 플랜 B 전술에 대한 구상안을 다뤄볼까 합니다. 해당 전술의 경우 에버튼과의 리그컵 매치에서 나타난 전술 접근에서 착안한 방식이며, 이 경기에서 유나이티드는 로테이션이 약간 이뤄진 1.3군 정도 에버튼을 상대로 전반전 동안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2대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우선 현재 유나이티드가 활용하고 있는 전술 구성은 포그바와 브루노를 동시에 기용하는 2명의 10번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그바가 트리보트의 한 축인 4-3-1-2건, 윙포드로 기용되는 4-2-3-1건, 결과적으로 경기에서는 포그바와 브루노가 비슷한 높이에서 활약하는 4-2-2 형태로 경기가 전개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포그바가 이 역할에 적응하고 점차 이전의 경기력을 회복함에 따라 브루노의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 전술 역시 어디까지나 브루노가 메인이면서 서브 플레이메이커로 포그바가 추가된 형태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브루노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브루노의 경기력만 놓고 보더라도 시즌 초중반에 걸쳐 굉장히 좋은 활약상을 펼쳤던 브루노가 1월 들어서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유나이티드의 팬들을 여러모로 우려하게 합니다. 지난해 겨울 이적 후 정상적이지 않은 시즌 일정을 쉴 새 없이 달려오면서 늘 혹사 논란이 따라왔던 그이기에 체력 저하로 인한 문제가 아닌가 더욱 큰 걱정거리이죠. 당장 브루노라는 선수가 유나이티드의 순위 상승 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놓고 보더라도 만약 브루노가 방전되거나 부상으로 이탈할 때 유나이티드의 경기력 저하는 예상보다도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브루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시즌 전체의 통 운영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로테이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런 맥락을 놓고 볼 때 브루노의 개인 능력 부재를 팀의 전술 운영으로 커버할 수 있는 플랜 B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기존의 전술에서 브루노를 제하고 반더백과 같은 선수를 그대로 집어넣는 방식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반더백이나 포그바 단독으로는 브루노의 공백을 메꿀 수 없다는 것이 여러모로 증명되어 왔기에 선수 각각의 능력을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맞춤 전술을 통해 그 대체가 가능하도록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고안에 대한 제 나름의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의 실마리가 나타난 경기가 바로 에버튼과의 리그컵 경기였습니다. 해당 경기의 전술 접근 방식을 눈여겨보면 유나이티드는 이 경기에서 왼쪽 윙포드로 반더백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두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더백이 2선과 3선, 그 높이는 달라도 공통적으로 중앙에서 출전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분명 꽤나 도전적인 시도였죠. 그러면서 주전 중원 조합인 프레드와 맥토미니 대신 마티치와 포그바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선수를 배치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마티치가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가 백스리를 구성하면 동시 측면 자원인 반더백이 마티치가 비운 자리를 채우면서 포그바와 동일 선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더백이 비운 측면 공간은 텔레스가 전진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텔레스의 공격적인 능력을 끌어올렸죠. 이렇게 유연한 선수들의 이동은 에버튼을 전술적으로 완전히 압도했고, 안첼로티 에버튼은 경기 시작 후 30분 동안 제대로 압박조차 시도하지 못하며 극단적인 경기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전술 접근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마티치 라볼피아나의 90% 완성 형태를 가짜 윙어 반더백의 이동을 통해 유도했습니다. 기존 마티치 라볼피아나 체제의 약점은 중원의 포그바가 홀로 남게 되는 불안한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상의 라볼피아나 활용은 풀백들의 윙백화를 통해 양 측면의 전개 루트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원에 적어도 2명의 선수를 남기면서 중앙으로의 패스 루트도 유지하는 방식인데, 유나이티드의 변칙 라볼피아나 체제의 경우 포그바가 홀로 중원에 남게 되고 전방에 레시포드, 마샬, 그린우드의 3명의 공격수와 브루노가 모두 남게 되면서 그만큼 공격력은 확보되지만 그 대신 중원 장악력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 완비사카가 오른쪽에 서게 되면서 유나이티드는 라볼피아나 활용의 핵심인 좌우 측면의 공격적 활용 중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러한 약점은 포그바에게 압박을 집중시키는 상대 전진 압박 방식에 의해서 왼쪽의 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형태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지션의 구애를 덜 받는 영리한 선수 반더백의 가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포그바의 중원 파트너가 생김에 따라 중앙을 경유하는 패스 루트가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히 쇼와 포그바에 대한 의존도도 떨어질 수 있었죠. 둘째, 이적 후 활용법에서 아쉬움이 컸던 텔레스의 제대로 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백포의 풀백과 백스리 윙백은 포지션상으로 거의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공격 상황에서 측면 주도권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백스리 윙백의 경우 자신의 후방에 측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스토퍼를 두고 전진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많은 전진의 자유도가 생기고 측면 공격의 주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포의 풀백은 공격 상황에서 어디까지나 측면 공격의 주도자인 윙포드의 보조자일 뿐 기본적인 자신의 임무는 어쨌든 후방 측면 공간에 대한 커버가 우선되겠죠. 텔레스는 이 부근에서 다소의 딜레마를 이적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쇼가 보여주는 수준의 후방의 빌드업에 대한 기여를 텔레스는 보여주기 어려웠고 그렇다고 측면에서 공격을 주도하기에는 백포 시스템의 풀백으로 주도권이 어디까지나 왼쪽 측면에서 출전하는 마샬이나 레시포드에게 있었죠. 사이드백에 대한 활용도가 특히 떨어지는 이 두 선수가 바깥쪽에 좋은 공간을 잡고 있는 텔레스에게 공을 전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공을 몰고 직접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형태로 플레이를 전개했기에 유나이티드는 그간 텔레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볼피아나 대응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반다백이 그 공간을 비워주면서 텔레스는 측면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고 세 차례의 키패스를 제공하는 등 이 경기를 통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브루노의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브루노는 분명 기존과 동일한 위치에서 출전하긴 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3톱의 안축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더백과 포그바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기회를 만드는 역할보다는 기회를 소모하는 역할에 더욱 치중할 수 있었죠. 실제로 이 경기에서 공격을 진두지휘하며 기회를 제공하였던 쪽은 브루노보다는 포그바였습니다. 물론 중원으로 자주 내려와서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좋은 포지션을 점하면서 공을 받아주고 짧게 돌려주며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에서도 브루노는 분명 자신의 가치를 톡톡히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플레이메이커로 지니는 브루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비해서는 대체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삼성과 이선 사이로 가며 원터치 패스로 볼을 돌려주면서 윙커 역할을 수행하는 이 경기에서의 브루노의 역할은 반더백이 무리 없이 대체할 수 있고 또 그의 특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활용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에버튼전이 마냥 전술적으로 완벽했던 경기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바니, 그린우드, 브루노가 번갈아 내려오면서 중원의 포그바와 반더백과 원터치로 공을 주고받으며 에버튼의 압박이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초반 30분까지의 압도적인 경기 운영과 달리 전반 30분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최전방의 세 선수 중 공을 받기 위해 내려가는 선수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에버튼이 대처했고 그로부터 주도권을 어느 정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터치 패스를 주고받으며 빠르게 전진하는 기존의 방식이 막히자 유나이티드는 체제를 전환하여 지공에서 반더백까지 전방에 가담시키는 전술 변화를 가져갔지만 반더백은 여기에서 아직 유나이티드의 선수들과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죠. 더군다나 텔레스가 맹활약한 왼쪽 측면과 달리 오른쪽의 튀양제브는 크로스나 돌파 등 외곽 지역에서의 지원 옵션이 없어서 공격 상황에서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위치의 주전 자원인 완비사카 역시 튀양제브보다는 나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 해당 전술 운영 간에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다만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 경기에서 보여준 전술 접근은 유나이티드가 그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텔레스와 반더백의 활용 방식을 제시하고 브루노의 플레이 메이킹에 대한 의존도를 측면 윙백의 와이드 포지션의 지원과 정석적인 라볼피아나 대응을 구성하며 중앙 전개를 살리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분명히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해당 전술의 수행 간에 현재 스쿼드에서 유일하게 전술적으로 보완할 수 없다고 보이는 포지션은 우측 풀백 위치가 유일하고 나머지 포지션에 대한 문제점들은 전부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조금만 더 정연한다면 충분히 유효한 플랜 B, 나아가서는 플랜 A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밸런스 좋은 전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유나이티드는 각각 다른 선수들이 핵심이 되는 두 개의 전술 옵션을 혼용하면서 시즌 운용에 더욱 큰 이점을 가질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플랜 B 구성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측 풀백 위치에 트리피어와 같이 원거리에서의 지원 옵션을 갖춘 풀백 옵션을 영입하여 윙백이 굳이 깊게 전진하지 않더라도 얼리 크로스를 통해 텔레스와 함께 좌우에서의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고 공격의 전체적인 좌우폭을 넓혀서 상대 수비가 크로스 커버를 위해 넓혀 설 수밖에 없도록 유도합니다. 대신 우측 윙포드 위치에 포그바, 3-4-3-3톱의 우측 라움도이터, 3-4-1-2-1 위치에 섀도우 스트라이커 형식으로 반더백을 중앙에 기용하여 에버튼전의 전술 구성과 반대로 대칭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볼피아나의 한 축을 담당할 하프백 역할의 선수는 프레드와 맥토미니의 중원에서 오른쪽에 맥토미니가 될 수 있겠죠. 포메이션의 기본 골조는 이처럼 4-2-3-1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경기 운영 간에는
포그바가 중원에 가담하고 맥토미니가 내려가 백스리를 구성하는 3-4-3 내지는 3-4-1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이 가능한 이유는 우선 맥토미니가 우측에서 하프백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맥토미니는 이미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 여러 차례 백스리의 우측 스토퍼로 경험을 쌓아왔고 유나이티드의 경기 중에도 자주 이러한 이동을 보여주고 있기에 기존의 마티치 라벨 편화를 대칭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또한 포그바가 최근 경기들에서 윙포드로 자주 기용되면서 실질적으로 맥토미니와 프레드의 보조를 받는 소위 메잘라 롤, 하프윙어로 활용되는 형태를 자주 수행해왔고 그러면서 자연히 4-4-2 수비 대응에서 측면 수비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아왔기에 4-2-3-1의 윙포드 위치에 포그바를 기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자 역할의 브루노에 대해서는 반다백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전혀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지만 포지셔닝에 대한 이해도나 원터치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진하는 역할, 직접적인 상대 박스 타격에 있어서 반더베이크는 브루노만큼이나 영리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오히려 박스 안으로의 직접 침투에 있어서는 브루노보다도 반더베이크가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3톱의 안축으로 최전방에서 공격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할 나움 도이터, 공간 연주자의 능력을 보여주기에 반더베이크는 최적의 선수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나이티드의 전술적 핵심인 브루노와 쇼를 적절히 로테이션 시키면서 반더베이크와 텔레스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동시에 경기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전술이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마티치 라벌 피아나 구성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왼발 센터백의 부재로 인해 마티치를 고육지책으로 활용하며 후방에 왼발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마티치 대신 맥토미니를 하프백으로 기용하며 대칭적으로 접근하는 이 방식이 정말로 그 효과를 다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레드나 맥토미니 중 어느 한 선수 대신 마티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면서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테고 혹은 왼쪽에서의 무생이 모두 어느 정도는 가능한 린델레프나 맥과이어의 왼쪽 스토퍼러의 각성에 기대해볼 수도 있겠죠. 결국 이 전술의 성사 여부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단 하나의 포지션입니다. 오른쪽 풀백. 이 위치에서의 보강이 이번 겨울을 통해 이뤄진다면 유나이티드는 후반기에 이번 영상을 통해 제시한 전술 변화를 충분히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대 조기 복귀 조항이 있다면 달롯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임대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윌리엄스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피파 징계로 2월 말까지 출전할 수 없다고 하나 트리피어가 이 위치에 최적의 영입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키어런 트리피어, 맥스 아론스와 같은 선수와 이적설이 났던 것은 분명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이겠죠. 이적 시장이 아직 조금 더 남은 만큼 유나이티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더욱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